안녕하십니까.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14번째 위대한 가치투자가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립 피셔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필립 피셔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라는 책과 그 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물론 수익을 내면 참 좋지만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입지 않고 조금의 수익이라도, 조금만큼의 수익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투자의 뭐라 그러죠? 스트라이크 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야구를 잘하려면 스트라이크 존을, 자기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들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퇴출이 된다던가 아니면 관리 기업에 들어간다던가 이랬을 때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인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5%를 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최소한 5% 이상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 자본이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을 넘는 회사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야지만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을 많이 보유한 회사를 투자하라. 단기 금융상품도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형자산이 많은 기업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무형자산은 환금성이 있을 경우와 환금성이 없을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환금성이 있을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환금성이 없을 때에는 굉장히 투자자한테는 자기 자본상에는 자산으로 평가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요. 매출채권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라.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기업들, 그래서 현금이 돌지 않는 회사들, 소위 말해서 흑자 부도가 나는 회사들, 아니면 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서 굉장히 차익 경영에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뉴스가 많은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뉴스가 많은 기업들, 어디에 투자를 했다, 아니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뉴스가 잦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주가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도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뉴스들을 많이 내보내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에 투자해라.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정적인 주주를, 대주주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하는 것은 조금 더 프리미엄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최대 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또 전문 경영이 경영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보면 횡령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손실을 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더 지분을 늘려가는 회사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업 구조가 단순한 회사에 투자를 해라. 보통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이 한 얘기인데요. 사업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굉장히 얽혀있는 구조,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PBR, 자산 비율이죠. PBR이 2배 미만인 회사에 투자해라.
PBR이 3배 이상인 회사는 절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회사일지라도 PBR이 3배 이상이 거래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퍼가 10배 미만의 회사에 투자해라. 예를 들어 퍼가 5배 미만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회사죠. 주가 수익률이 낮은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주가를 보지 말고 시가총액을 보라. 이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명심해야 될 이야기인데, 대부분 회사들을 얘기하면 뭐 10,000원에 거래하는데 12,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심지어는 애널리스트도 추천 주가를 얘기하는데 사실 추천 주가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다라고 논평을 해야지 맞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차트를 많이 분석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서 여러분 차트를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차트를 이제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차트를 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런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이라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통계라고 하는 것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1.5 국가를 가지고 어느 정도 국가에서 손절매를 해라 말씀하는데,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입니다. 사실 1.5 국가를 얼마 전에 놓고, 그 다음에 손절매를 얼마 전에 놓고, 손절매를 서너 번만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원금에서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정보는 사실 무익한 정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나만의 투자 어떠한 방법들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 11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11가지의 항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꼼꼼히 봐가면서 한 가지라도 만약에 누락되는 것들이 있다면,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것이 손실을 안 입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투자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